나는 유능한 강사는 아니지만, 유능한 강사는 절대 교육생들을 졸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철칙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졸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유머 일본제처럼 유머만 하고 지나갈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좀 많은, 좀 예도가 좀 있을 법한 주제로 이제 누에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누에가 뭘 먹고 살죠? 뽕잎을 먹고 살죠, 그죠? 그래서 이 누에의 먹이가 되는 사료, 우리가 아까 군뱅이, 장수풍뎅이 이런 애들 참나무 톱밥 사료 만들어 봤죠, 그죠? 실제는 안 해봤지만 이론적으로 만들어 봤잖아, 그죠? 근데 뽕잎은 이제 만드는 게 아니고 재배를 하는 거죠, 그죠? 기르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뽕나무가 어떻게 생겼느냐 보면, 자, 먼저 많은 분들이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바깥쪽에 지상부를 얘기하는데, 나는 뿌리부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뿌리에 뽕나무 묘목입니다. 이 묘목 뿌리인데, 여기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나 있죠. 이게 색깔이 잘 보입니까? 어떤 색이에요? 흰색으로 보이나? 살색. 표현이 살색하니, 살도 검은 살도 있고 흰 살도 있고. 상아색? 상아색은 뭐지? 황토색. 옐로우에 가깝죠. 노란색. 노란색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상황버섯 알죠? 상황버섯이 어디서 키워지냐면 이 양잠에서 하는 뽕나무 뿌리에서 만들어집니다. 원래 야생하던 건. 그 상황버섯 비싸요, 안 비싸요? 과거에는 1kg에 15만원, 20만원 했었어. 지금은 대량 사육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한 7만원 정도로 낮아졌지만, 그래도 버섯 중에는 가장 비싼 것 중에 하나가 이 상황버섯입니다. 그러면 이 효능이 어느 정도냐? 비싸다는 거는 효능이 좋다는 얘기겠죠, 그죠? 특히 제주도 가면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여행 가면은 이 상황버섯 겁나게 많이 내려놓고 팔았어요. 네, 어쨌든 효능은 대단하다. 그럼 뽕나무 효능도 대단하겠다. 뿌리 효능도 대단하겠다. 그게 결론이죠. 근데 잎은, 누이가 먹는 것은 잎이잖아요, 그죠? 잎은 효능이 있을까 없을까? 일단 그거부터 보고 가죠. 있을까 없을까? 우리 사람이 뽕잎을 먹으면, 내가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있겠지, 그죠? 아이, 효과 좋아. 뽕나무 잎 장아찌를 만들어서 먹으면요, 당뇨에 효과가 아주 좋아요. 어쨌든 섬유질이 또 많아서 어때요? 여러분들 앓고 있는 변비는 한 방에 뚫어 뻥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특성을 이제 이해를 하고, 자, 뿌리는 이렇게 생겼다,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식물을 우리 배울 때 맨 바깥쪽에 뭐예요? 이 뚫고 들어가는, 우리 뭐라 그러지? 턴을 뚫을 때 맨 앞에 달린 부분이 있잖아. 막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거. 그것처럼 이 뿌리 골무랑이 있어, 맨 끝에. 우리가 바느질 할 때 뭘 끼워요? 손가락에. 골무를 끼죠. 이 뿌리에도 골무를 끼는 게, 왜 얘가 여기 있을까? 이게 이제 바위도 뚫고 들어가고, 모래, 자갈, 돌 같은 걸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선봉대라, 얘가. 그래서 뿌리 골무가 맨 이 끝에, 앞쪽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옆으로 이렇게 나온 거는 뿌리 틀. 이거는 뭐 하는 데 쓸 거냐?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이 뿌리 틀이에요. 얘들이. 됐죠? 그 다음 이제 가운데 쪽에 있는 게 이제 물관이죠. 이 물관은 뭐 하는 거냐? 뿌리에서 흡수한 양분과 수분을 위로 보내는 채널이에요. 이해됩니까? 채널. 그 다음에 이제 이 채관이라는 게 있죠. 채관. 채판, 채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잎에서 광합성을 했다든지 한 것이 다른 쪽으로 이동, 과일 쪽으로 이동하고 여기저기 이동할 때 쓰이는 관이다, 터널이다. 터널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관이다, 소형 마이크로 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바깥쪽에는 표피, 소위 껍질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지는 보면 이렇게 생겼다. 뽕나무 가지가. 그래서 이것을 주지, 객가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지의 자세는 직립성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 있는 것, 횡하는 누운 것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가지의 자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가지가 자, 요렇게 직립해 있는 거, 요렇게 누워 있는 거.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할 때 어느 게 뽕잎을 생산하는데 유리할까라고 단적으로 질문하면 여러분 답변은 어떻게 할래요? 이렇게 직립해 있는 거하고 이렇게 행화되어 있는, 누워 있는 거. 이거는 우문이라. 아주 바보 같은 질문이라. 여러분들이 3학년이잖아요. 1학년도 아니고. 그죠? 1학년 같으면 이게 좋냐, 이래 좋냐, 하지만 3학년인데 이런 우문을 해서는 안 돼. 왜? 직립하면 어떻게 돼요? 광을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옆으로 행화되어 있으면 광은 잘 받겠지. 그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옆으로 행화되어 있으면 밑에 가지는 광을 못 받잖아. 그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위에는 직립하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런 식으로 가지가 벌어져 줘야 된다. 그게 뽕잎을 생산하는 데 가장 유리하다. 그러나 가지 형태는 위에는 직립하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이렇게 되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다. 그러면 뽕잎은 우리가 목표라는 뽕잎은 어디에 달리나요? 가지에 달리죠. 주지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가지에 달립니다. 가지에 뽕잎이 달리기 때문에 가지의 형태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지의 자세가 통풍하고 일조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수화, 그 다음 시비, 경운 등의 작업에도 깊은 관계가 있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하면은 뭐 시간이 너무 없고요. 가지의 길이하고 가지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적정한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마디 사이 요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가지가 있으면 마디와 마디 사이가 긴 게 좋을까요? 짧은 게 좋을까요? 두 개 놓고 비교한다면 마디와 마디 사이가 길다는 것은 마디에서 뭐가 달린 잎이 달린다 했죠. 가지에 마디에서 달리는데 길면은 잎 개수가 줄어들겠지. 그죠? 그러나 이제 잎의 크기는 커지겠지. 근데 생산량으로 보면 마디가 긴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 짧은 것이 마디가 많기 때문에 잎 개수가 많다는 거라.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 마디가 짧은 게 유리하다. 이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어느 정도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얘기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설 재배할 때 고추나 가지나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지나치게 도장하는 가지 마디와 마디 사이가 긴 것은 열매를 수확하기가 양이 적다 이 얘기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요 정도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피목은 요 껍질을 얘기하는 거죠. 피. 이거는 엽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예요? 오디입니다. 오디. 근데 오디가 종류가 다양해. 다양하다는 것은 사이즈, 크기도 다양하고 당도도 다양해요.
그래서 요즘은 나중에 깊이 있게 공부를 할 거니까 다양성만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지의 조직 간단히 아까 살펴봤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2강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눈입니다. 요거 눈. 그 다음에 요거는 꽃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고 요 안에 있는 것이 노란색이 종자입니다. 그죠? 자, 잎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그죠? 요렇게 잎입니다. 근데 잎이 타원형으로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요렇게 타원형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비어과학 시간에 배웠지만 잇몸, 소위 엽신이다, 리브레이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엽선은 엽이 피는 순서, 그 잎의 조직은 뽕잎 조직은 표피 맨 바깥에, 그 다음 기본 조직계 유관속, 이거는 양수분이 이동하는 통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중요합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장려뽕 품종이 한 20여 종이 됩니다. 근데 뽕잎을 생산하는 것은 이건 중요합니다. 계량뽕, 청일뽕, 요게 뽕잎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밖에 수일뽕, 한성뽕, 밀성뽕 하는 요 뒤에도 있지만 신광뽕, 청원뽕, 수성, 상일, 수봉, 신일뽕, 용천, 청월, 홍월, 대륙, 수계, 금설, 수원 이런 애들이 있다 하는 거죠. 뽕잎 생산용으로 하는 것은 계량하고 청일이 가장 핵심이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지금은 최근이 아니죠. 좀 시간이 경과했습니다만 어디 그러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누에를 사용한다면은 목적이 뽕잎이 이제 가장 핵심인데 뽕잎보다는 이제 누에 사육을 별로 안 하니까 뽕나무를 키워서 오디를 생산하는 그 과일이죠. 그죠? 예,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요게 대성뽕이라고 하는 대성뽕하고 만나 오디병 요것들을 뭐 했다? 품종 등록을 했다. 대성뽕, 만나 오디뽕. 요게 실제 오디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성을 한 품종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접붙이기 실습은 지금 안 되잖아. 그죠? 접붙이기 실습은, 접붙이기는 가장 핵심만 얘기를 할게요. 원래 이 물통이 자주 쓰인다. 그죠? 자, 뽕나무를 이제, 예를 들어서 종자, 아까 노란색 종자가 있었죠. 그죠? 종자 있었잖아. 종자를 이제 토양이나 상토에 파종을 했어. 근데 얘가 이렇게 자라났어. 그죠? 자라났는데 얘가 하는 역할을 보면, 야, 얘는 잎만 많이 생산하는데 지금 과일용으로 생산하는 걸 하고 싶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얘는 잎을 생산하는데 뿌리가 아주 강해.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잘 자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열매를 생산하는 품종은 뿌리가 조금만 이제 건조, 한발이라든지 수분이 많은 습해 조건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요것은 열매를 생산하기 위한 것을 위하고, 그죠? 여기 목적이고, 대신에 추가로 뿌리도 강하게 하는 놈을 키우겠다. 이런 이제 목표가 선 거야. 그러면 요거는 뿌리는 강하죠. 그 열매는 형편없어. 내 목적은 열매잖아. 그러면 뿌리가 강해야 되니까 요걸 쓰는 거야. 요걸 대목이라 그래요. 요 대목. 밑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뭘 한다? 열매를 목적으로 하는 가지를 요렇게 붙여 놓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얹어 놓으면 바람 불면 넘어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렇게 반을 쪼개기도 하고 아니면 요렇게 칼질을 요렇게 하는 거라.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잘라서 끼워 넣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에 아까 물관 채관 얘기를 했죠. 그죠?
했잖아. 물과는 뭐 하는 거였어요? 뿌리에서 양수분이 올라가는 거고, 채과는 광합성한 산물들이 옮겨 다니는, 그걸 다른 말로 형성층이라 그래. 그러니까 피목 맨 바깥쪽 아래에 있는 약간 초록색 띄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만 한쪽만 맞춰주면 돼. 사이즈가 안 맞으면 한쪽만 딱 맞춰주고 요렇게 되겠지. 사실은 요렇게 안에 들어가겠지, 그지? 그래서 비닐 같은 거 테이프로 요렇게 바람, 비, 또 뭐 벌레 이런 것도 피해 안 맞게끔 딱 그 코팅이 아니고 감아주는 거지. 감아주면은 얘가 붙어 있겠지. 그러면 한 2, 3년 시간이 딱 지나면은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밑에 뿌리가 제 역할을 하고 위에 달리는 것은 열매를 목표로 하는 그러한 그 아주 맛있는 내가 목표로 하는 어디가 달리게 되는 거지. 그걸 접붙인다 그래요. 근데 장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아래에 있는 거는 대목이라 그러고요. 위에 있는 가지는 접수라 그래요. 이 칼, 자르는 칼은 접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종자 기사 자격증 시험 칠 때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와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렇고 장미 같은 거 있잖아. 나는 장미를 예를 들어서 얘가 붉은색이다. 나는 붉은색이다 전체적으로. 근데 나는 흰색 장미를 좋아해. 그럼 붉은색이 많이 있지만 나 흰색을 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딱 눈을 떼는 거라. 눈을 딱 떼내고 거기다 눈을 딱 붙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접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접붙이기에 관해서는 다음에 또 유튜브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대략적인 이해는 되죠?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형성층, 물이 흐르는 통하는 그 한 부분만 맞춰주면은 접이 붙여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례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죠.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사과가 있어. 사과나무야. 그 사과나무인데 나는 야, 한 그루에 난 배도 달고 싶어. 감도 좀 달고 싶어. 한 그루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여기 요 가지는 감, 이 가지는 배, 이 가지는 뭐 다른 거 그렇게 하면 이 접을 붙이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다고? 왜? 죽을 것 같아? 왜 죽을 것 같아? 필요로 하는 게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식물적으로 형성층만 맞춰주면 된다 했잖아. 되긴. 근데 수량이 별로 안 달려. 원래 하나 사과 있던 그거보다는. 근데 우리가 관상용으로 보기에는 좋잖아. 보기에는. 수분하고 양분 통해서 잎에서 광합성해서 사물이 가잖아. 그럼 또 하나 더 해볼까? 밑에는 감자가 달리고 위에는 토마토가 달리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점차 머리 막 복잡해지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식물이니까. 동물은, 사람은, 식물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야. 식물을 예를 들어서 화분과, 그죠? 벼 같은 거, 보리밀, 이런 거 잘라. 위에 잘라. 자르면 얘 자라 나오죠? 그 사람은 이렇게 손가락 자르면 자라 나옵니까? 안 자라 나옵니까? 안 자라 나오죠? 그럼 못 자라 나와.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의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식물은, 자,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접붙이기를 생각해 보면, 이게 감을 얘를 다른 품종을 가져와서 자르고 이렇게 붙이니까 감이, 단감이 달렸잖아. 그죠? 이거는 뜰감이야, 원래. 뜰감은 통상적으로 뿌리가 강해, 병해충도 강해. 근데 감이 맛이 없어, 달지 않아. 근데 단감은, 단감 자체는 맛이 너무 좋아. 이걸 먹고 싶어. 근데 병도 잘 걸리고, 이게 가뭄 또는 습해에 약해. 그래서 얘를
가지를 해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단감을 먹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얘가 접을 붙여. 그럼 얘가 잘 살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박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박. 수박이 대목이 뭔지 알아요? 밑에. 박 알죠, 여러분들? 흥부와 놀부할 때 흥부가 박을 이렇게 설었잖아. 그 박, 옛날에 조롱박 서는 그게 이제 뿌리가 아주 강해. 그러니까 한발이나 습해에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이제 대목으로 하고 위에는 이제 당도가 아주 높고 수박이 아주 멋진 그 수박을 이제 접수를 해서 접을 붙이는 거야. 그걸 가지고 묘목 시장이 형성된 게 큽니다. 여기 뭐 옆에 고성만 가도 여러분들 선배님 계셔. 연수이 뭐 매덕, 그 당시에 매덕, 지금은 얼마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게 산업화라는. 그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 접붙이기 또 해볼만 하다. 근데 이제 요거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학과가 스마트 학과다 보니까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그 블루베리 여러분들 알죠? 블루베리 과거에 아주 유행했잖아. 한 15년 전에서 한 10년 전까지, 한 8년 전까지라고 해야 되나? 아주 유행을 했어. 한 10년간. 그 당시는 블루베리 메모 한 그 2년생 정도 되면 얼마냐면 기본이 10,000원 했어요. 한 그루에. 2년생. 기본이 10,000원이에요. 그러면 그때 엄청 많이 심었다는 얘기라. 그럼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종자를 파종을 해서 얘를 키우려고 하면은 2년생 만들려면 2년 걸리죠. 그렇잖아. 근데 이걸 가지를 딱 자르잖아. 가지를 잘라와서 어떻게 한다? 삽목이라 그래. 삽목. 그 약간 모래땅에다가 축축하게 해서 딱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럼 1년 지나면 그게 뭐예요? 벌써 뿌리가 달리고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 2년 있으면 얘가 열매를 맺어. 3년생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럼 얼마에 파느냐? 15,000원, 20,000원에 팔아요. 똑같이 출발했는데. 그러면 어느 게 경제적이에요? 삽목하기 훨씬 경제적이죠. 그런데 삽목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나는 땅이 별로 없다. 비닐하우스가 뭐 5평, 10평밖에 없다 하면은 뭐 한 많아야 3,000그루, 뭐 4,000그루 밖에 못해. 그러면 10,000원씩 받아도 뭐 3,000만 원, 4,000만 원밖에 못 벌잖아. 근데 이걸 이제 아주 품종이 뛰어난 품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수량도 많이 달리고 그 다음에 당도도 높고 아주 좋아. 소비자분들이 너무 좋아해. 이걸 정말 대량으로 해서 전 세계에 보고하고 싶다. 한 1,000만 주, 1억 주 정도 나는 보고하고 싶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10포기밖에 없어 얘가. 한 10만 부, 뭐 1억 주 이렇게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직 배양 배웠죠? 조직 배양 하는 거예요. 잎을 하나 딴다든지, 가지를 하나 따서, 켈로이드 여러분들 알죠? 그죠? 아니, 먹이를 밑에 깔고, 처음 듣나? 조직 배양 안 배웠어? 아, 그러니까. 어쨌든, 배양이라는 것은 양분, 얘가 먹고 자랄 양분을 밑에 깔아줘, 기본적으로. 그 배지의 농도는 그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걸 맞춰줘서 페트리디시에 일단 딱 넣어. 그러면 페트리디시가 직경이 10cm다 하면은 여기다가 한 20개 정도를 이렇게 조직을 딱딱딱 옮겨 놓는 거지. 소독을 해서. 그러면 요게 이제 뿌리도 나고 싹도 나는 소위 켈로이드라고 그래요. 켈로이드 덩어리가 형성이 돼. 그러면 요게 이제 완전한 식물체로 이제 옮겨주면 자라는 거라. 그래서 하면은 이만한 강의실 같으면 한 뭐 1,000만 본도 만들어낼 수 있지. 그게 조직 배양입니다. 그 조직 배양보다 더 이제
깊이 가보자 하면 셀 배양에는 세포 배양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원심 분리기로 쫙 돌려가지고 얘들 요 이제 2층, 층별로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세포만 딱 그 여러분들 피펫 있잖아. 피펫으로 쫙 뽑아가지고 요렇게 배터리듯이 한 방울씩 완드랍씩 쫙 하는 거야. 이거는 뭐 이 정도면 뭐 한 1억 번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희귀종 같은 거 있잖아. 정말 희귀종. 이런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삽목을 한다 해가지고 막 죽어버리면 끝나잖아. 근데 이런 경우에는 조직 배양을 할 수도 있고 셀 배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알아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뽕나무 하면서 왜 여기까지 갔을까? 자, 어쨌든 그래요. 자, 뽕 품종은 계통에 따라서 산상, 백상, 노상계가 있다. 발화의 조만에 따라서 발화가 빨리 되는 건 올뽕, 중뽕, 늦게 되는 건 중뽕 이렇게 나온다. 사육 시기에 따라서 봄루에, 가을루에용, 그리고 봄, 가을루에용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보지 마요. 보지 말고 청일뽕은 요렇게 청일뽕은 요렇게 생겼다. 이 어디 한번 보세요. 아주 작죠, 그죠? 가지뽕 치기에 적합하다. 아까 이제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잎을 따서 주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데 가지를 요렇게 여기 딱 잘라서 그냥 해가 던져주면 아주 누에 기르기 편하잖아. 네. 가지뽕 치기에 적합한 것이 청일뽕이다. 한 예입니다. 진도 잘 나가네. 3강 갑니다. 그 다음에 앞에 청일뽕 했고, 이제 청올뽕입니다. 그죠? 청올뽕 한번 보세요. 이 컬러가 어때요? 흑색이 아니죠? 이게 뭐예요? 붉은색을 띠죠. 그죠? 그렇잖아. 이 실생군이라고 하는 것은 교배할 때 뭐냐 하면 열매로 번식하는 걸 말합니다. 이 수량성은 계량뽕하고 비슷하나 홍을뽕보다 23% 이제 정수가 됐다. 수량성이 많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동성, 추위에 견디는, 동해에 견디는 성질이 약간 약합니다. 그래서 중북부 내륙지방, 남부 고랭지 위치한 곳에서는 동해 상습지를 재배한 정부에서는 재배 가능하다. 그러니까 추위에 약하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수성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1975년도에 이제 자무시험장에서 교배에서 개체선을 한 겁니다. 얘는 이제 수량성이 높고 내동성이 보통이므로 전국에 재배가 가능하다 하는 거죠. 자, 요거 중요합니다. 혈압을 낮추는 물질이 뭡니까? 가바 성분. 우리 벼에도 신운에 보면 가바하고 폴리페놀 많이 있죠, 그죠? 요게 이제 가바 성분이 있다. 그리고 혈관을 보강하는 물질 루틴. 요거는 메밀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일본 분들이 메밀국수, 일명 소바를 여름철 되면 많이 드시고, 우리도 냉면을 많이 드시죠. 그리고 춘천에 가면 막국수, 그게 메밀이 주성분이잖아요, 그죠? 이 루틴이라. 혈압이 높은 분들은 이 루틴을 많이 섭취를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죠. 근데 요거 나와서는 조금 더 얘기하면, 이 메밀도 종류가 다양히 있지만 썬메밀, 계량 품종이 있어요. 약간 쓴 거, 얘가 루틴이 많다. 그리고 이제 싹을 틔우면, 소위 발화를 시키면 이 루틴 함량이 확 증가해요. 발화 안 시킨 것보다 거의 뭐 수십 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래서 발화하는 데 대한 관념, 개념이랄까, 우리는 거기에 상당히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요즘 그 당뇨 환자들 많은데, 그 보리 있죠, 보리. 새싹보리라고 들어봤나요? 새싹보리 같은 걸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당뇨 환자분들이 드시면은 아주 효과가 좋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발화의 힘이라는 것은 아주 대단하다, 무섭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발화현미 쪽에 관심이 많아서 과거에 연구도 많이 했지만, 발화현미는 당뇨 환자분들은 최고입니다. 어쨌든
이 발화에 관해서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 혈압 낮추는 물질이 여기 어디에도 있더라. 그게 이제 수성뽕이 대체적으로 높더라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성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시카스의 코리친 처리한데 코리친을 어디서 맨 처음 들어봤나요? 어? 종자에서? 종자학 배울 때 그 시 없는 수박 우장춘 박사님 만드셨죠, 그죠? 이게 처리한 게 이게 코리친 처리예요. 이게 2배체를 4배체로 만드는 거, 배체수를 늘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코리친 처리해서 만든 건 4배체로 그러면 시 없는 수박 간단히 얘기할 거예요. 시 없는 수박이 뭐냐 하면 자, 통상적으로 요 2배체인데 요걸 코리친 처리를 하니까 4배체가 된 거야. 그러면 요 2배체하고 4배체를 같이 교회를 해서 심으니까 3배체가 나온 거야. 얘가 씨가 없어. 그게 학술적으로는 아주 위대한 성과였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래서 맨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장춘 박사님이 아주 대단한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죠. 자, 요것은 보면 특히 어디에는 항산화 물질인 C3G라는 게 있어요. 요게 블랙베리에 나오나? 이게 이제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혈압 낮춰주는 루틴 함량이 요것도 다량 함유되어 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제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태비 위주로 재배하는 것이 좋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균역병에 좀 약하다 하는 게 단점입니다. 균역병이 뭐냐면 하얀 가루 피는 거 있죠. 그죠? 그게 균역병입니다. 또한 장가지 발생이 적음으로 전정 또는 전지 작업에 유의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경우에 아까 이제 나왔었는데 여기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가지가 있는데 이 장가지가 많이 안 나오고 하면은 이게 전지는 이 자르는 걸 말합니다. 가지를 자르는 거. 가지를 잘라버리면, 잘못 잘라버리면 텅텅 비어버려.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아까 마디와 마디 사이 길이가 여기 긴 게 좋다 했나요? 약간 짧은 게 좋다 했나요? 간격이 짧은 게 좋다는 이유가 이 가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정하기가 편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나 오디뽕, 말 그대로 맛이 있는 오디뽕이다 이 소리겠죠. 그죠? 이거 한번 보세요. 생김새 새까맣게 크죠. 그죠? 길죠? 요것서 만나 오디뽕 국상 25에 요것도 코리친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4배체고 오디오의 결실성이 우수하고 수량성이 높다. 지역 적응성 거쳐서 2006년에 요게 오디 생산용 장려 품종이 되었다. 이 노상의 4배체고 수형, 줄기의 형태죠. 직립성이다. 이로 써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육면대, 묘를 기르는 것을 육묘, 그리고 우리 아기를 기르는 것을 육아 이렇게 말하죠. 그죠? 묘를 기르는 어린 묘목을 기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묘목 심기, 뽕나무 밭에 이제 적지 선정, 기르는 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니까 생각합니다. 자, 요것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요건 알아야 돼요. 정령상의 뽕나무 재배 한계 표고는 중부지방은 500m, 남부지방은 600m. 상당히 높죠. 해발이 중부는 500m, 남부는 600m까지 이게 뽕나무를 재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 주변에 여기 산들에서는 다 재배가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알겠죠. 일반적으로 표고 해발 고도가 100m 높아짐에 따라서 온도가 약 0.6도씩 낮아진다. 위로 올라갈수록 낮아진다는 걸 인지를 하기 바랍니다. 진도 잘 나가네. 자, 4강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사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뽕밭을 조성을 하는데 아까 중북부 지방은 얼마 700m 정도 해발고도 이제 남부 지방은 600m 정도까지 뽕나무를 일반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산이 이렇게 있어. 임야에 주로 이제 땅값이 싸니까 경사가 이제 이렇게 된 놈하고 이렇게 된 놈하고 이렇게 된 놈하고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사냐. 경사가 심하면 심할수록 마다 비가 온다든지 하면 양분이 용탈이 빨리 되겠죠. 슬라이딩이 돼버리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는 경작을 이렇게 경사도가 심할 때는 뽕밭을 조성할 때 어떻게 한다? 요렇게 해야 되겠죠. 등고선 경작이라 해야 돼. 그래야 완전히 슬라이딩 비가 온다든지 뭐 했을 때 이렇게 설려 내려가는 것을 방지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죠? 등고선 경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문산에 가면은 이제 한국국제대고 맞은편에 가면은 뽕밭이 경사도가 거의 한 40도 정도 되는데 등고선을 이렇게 경작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량도 엄청 많이 나와. 그러니까 연매출이 2억이 넘어요. 하여튼 대단합니다. 자, 어쨌든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뽕밭 관리에 기계화를 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경사가 좀 적어야 되겠지. 완만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뽕밭을 조성할 때 토성은 어때야 되느냐? 양토나 사형토 정도가 좋다. 그리고 식토는 45cm 정도 씻고, 이건 이제 심는 구멍을 말합니다. 구멍을 45cm 정도 한다. 그 유효 토심은 50cm 이하의 밭인 경우에는 유기물을 충분히 넣은 후 심경은 깊이가리죠. 깊이가리 한 다음에 심는다. 지하 수위가 높은 밭은 배수를 깊게 파주어 물 빠짐을 좋게 한다. 배수가 잘 되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 다음 토양의 이제 화학성 계량을 보면 토양 pH, 이 산도란 말은 안 씁니다. 일본식 한자입니다. 뽕밭 토양의 pH가 6.5 이하로 산성인 경우는 비료 흡수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미생물 활동이 감퇴된다. 유기물 분해가 제외되어 뽕수량 및 엽질이 떨어진다. 품질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농용 석회, 여러분들 우리 칼슘 있잖아요. 그지? 그 농용 석회가 있고 소석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300평당, 10아르당 200에서 300kg을 주어서 토양을 중화해서 계량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유기물 함량을 보면 뽕밭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3%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의 논토양을 보면 거의 2% 이하입니다. 일본은 밭 같은 경우 거의 5% 정도 되죠. 화산여토가 되다 보니까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유기물 함량이 3% 이하의 이제 인 경우는 뽕나무 생장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이 완숙 대비가 뭐죠? 미숙은 알겠지? 미숙은 덜 발효된, 완숙은 완전히 발효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발효된 대비를 10아르당 300평당 2톤 이상을 줘야 됩니다. 그 300평 하면은 가로 세로 정방향이다 보면 거의 32m 정도 되잖아요. 그죠? 30m 하면 990이니까. 그죠? 자, 그 면적에 2톤 정도, 2톤 트럭, 뭐, 한 차 가득 싣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볏짚 또는 보릿집 등으로 토중 퇴비를 할 때는 일시적인 탈질 현상을 막기 위해서, 요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할 건 아닙니다만, 이 볏짚하고 보릿집은 시행률이 높나요, 낮나요? 일반 퇴비에 비해서. 시행률이라는 것은 시 탄소하고 N은 질소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C가 위에 있고 질소가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보릿집 같은 경우는 110, 120까지 나와. 질소에 비해서. 탄소가 많다는 게 질소가 적다는 거죠. 볏짚은 80 정도 나와. 그러면 보릿집, 밀집보다는 볏짚이 훨씬 질소가 많겠죠? 수치가 낮으니까 시행률이 80이고 120이니까. 그러면은 어느 게 분해가 잘 되겠어요? 보릿집, 밀집하고 볏짚하고 비교하면. 볏짚이 훨씬 분해가 잘 되겠지. 질소량이 많으니까.
그 미생물 바디, 몸체를 구성하는 거는 단백질이잖아. 그런데 이것만 70, 80 정도 되는 애들 주더라도 미생물이 빨리 분해를 못해. 못하고 토양에 있는 양분을 미생물이 먹고 얘를 분해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먹을 양분이 없어. 그걸 이제 질소 기하 현상, 나이트로진 스타베이션이에요. 기하. 아주 굶는다 이 얘기예요.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퇴비를 만들면, 소위 컴포스트를 만들면 CN율이 보통 20 이하로 만들어줘야 돼. 그럼 20 이하로 어떻게 만드느냐? 그 보리집, 밀집, 배집이 있으면 얘들을 그냥 넣으면 아까 같은 질소 스타베이션이 생기니까 요소 비료를 넣기도 하고, 과거에는 우리가 똥오줌 있잖아. 이걸 믹스해서 퇴비로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 얘들을 곰프 사이리지를 만들어서 눌러준다? 소나 돼지나 이 사료로 쓰는 거야. 얘를 먹이면 배설을 하잖아. 그 배설물을 가지고 컴포스트, 퇴비를 만들어서 뽕밭이나 이렇게 작물 재배하는데 토양에 환원을 시킨다. 그게 순환 시스템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CN율, 탄질률, 기본적으로 이것은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요소 비료가 나오니까 1톤당 20kg 요소를 추가로 주면 빨리 부식이 된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 참나무 톱밥에다가 뭘 줬어요? 단백질 원으로. 미강을 줬잖아. 그죠? 그러니까 참나무 톱밥은 한 CN율이 150 정도 돼. 그러니까 분해가 거의 안 되겠지. 그래서 이제 미강을 주면 단백질이 많잖아. 그리고 미생물 먹이로 당미를 이제 추가로 줬다 아까 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유효 인산 함량입니다. 인산은 개간지 토양은 일반적으로 인산 함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뽕나무 생장이 불량하게 되므로 용성인비, 우리가 이제 단비로 보면 단비는 각 하나의 성분들이 들어있는 것을 단비라 그러고요. 이제 질소 같은 경우에는 단비를 주면은 뭘 줘요? 일반적으로 방금 나왔잖아. 요소비를 주잖아. 그 인산은, E는, P는 용성인비, 그 다음에 K는 염화칼이. 과거에 그런 것들 많이 썼다 이 얘기예요. 이 비료를 주는데, 요거는 이제 인산이 부족하면 개간지 같은 경우에 용성인비를 10하루당 100에서 150kg. 그러니까 한 포대에 20kg니까 7포 정도 줘야 되겠죠. 이렇게 주면 되겠다. 6 내지 7포. 자, 그 다음에 뽕나무를 식재하는, 심는 것은 제 앞에 문을 좀 닫아 버리지. 올뽕 품종을 전 뽕밭 면적의 10% 정도를 식재하고, 뽕밭 면적이 1헥타르 미만인 경우는 2품종, 그리고 1헥타르 이상인 경우에는 2품종 이상을 선정하십니다. 이게 긴급 전화 문자가 와서 눈이 많이 오는가 봐요. 다른 데는. 어쨌든 여기는 아침에 오다가 지금 많아. 그래서 그 면적의 커짐에 따라서 2개 품종, 3개 품종을 늘리는 이유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작업자가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300평 정도는 내 혼자 수확도 하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1헥타르 정도 되면 혼자 불과해. 그러면 일이 예를 들어서 어디가 달리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달려버리잖아. 그럼 수확하는데 이틀, 3일 안에 다 해야 돼. 그럼 골병 들겠죠. 잠 못 자겠죠. 그럼 일을 분산시켜야 되잖아. 그 수확하는 시기를 6월 1일부터 뭐 7월 한 10일까지 뭐 한 40일 정도 길게 이렇게 늘려놓으면은 시험시험 해도 되잖아. 그죠? 그 일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농업행위를 하다 보면은 이 수확 시기가 거의 겹쳐. 거의 겹치기 때문에 소위 골병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기계화 되니까 그나마 이제 벼 같은 경우는 수확을 동시에 하지만 문제가 없지만, 이 오디를 수확하는 것은 나무마다 이렇게 수확을 다 해야 돼. 그러니까 한 열흘 안에 또는 뭐 2주 안에 작업을 다 해야 한다면 이거는 뭐 완전히 사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품종을 다양화해서
6월 1일에서 6월 한 10일까지 수확하는 품종 한 3분의 1, 6월 10일에서 6월 한 20일 사이에 수확하는 품종 한 품종, 6월 21일에서 30일 또는 뭐 7월 한 5일까지 수확하는 품종, 이렇게 이제 분산시켜 놓으면은 이제 이를 분산시킨다.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수학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오디의 특성상, 오디는 장과류, 소위 이제 수분이 많은 거죠. 근데 얘를 관리를 하기가 힘들잖아. 수확한 이후에. 그죠? 수분이 많은 거는 빨리 부패되잖아.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0도씨에서 1도씨 사이에 냉장 보관하는 게 가장 오래 보관을 해요. 그러면 한 달 뭐 이상 보관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생식용으로 먹으면 맛이 아주 좋아. 소비자 성도가 높은데, 이걸 생식용이 아니고 얼렸다. 얼려서 판매를 하잖아. 이 팩 안에 넣어서 판매하면 소비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해. 식감이 훨씬 떨어지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품종을 만들 때는 예를 들어서 뭐 5월 20일부터 한 8월까지 지속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만들면 어떨까?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 다음에 뭐 그게 힘들 경우에는 품종을 지금처럼 다변화하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아까 45cm 정도로 깊게 판다 하는 걸 이야기를 했고요. 그 식재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심고 나서는 식재 당년에는 300평당 질소 인산칼리 25-11-15kg을 봄, 여름에 나누어서 고래 시비한다는 겁니다. 고래. 그 위에 표면에 덮어놓으면 안 돼요. 고래 시비하고 묻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또 질문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골이 있다 하면 이 뽕밭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으면 골을 쫙 내는 거야. 경운기라든지 아니면 뭐 관리기 이런 걸로 해서 여기다가 쭉 붓고 싹 덮어 이렇게 복도를 해 놓으면 딱 이렇게 릴레이징 돼서 흡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중량으로 춘기, 봄춘자겠죠. 봄에는 요소는 17kg, 용가린 17, 예마가리 8kg를 준다. 추기, 가을에는 요소 38, 용가린 38, 예마가리 17 준다. 그리고 퇴비 2톤 이상을 시용한다. 아까 얘기 나왔죠. 그죠? 그리고 제초제는 적당하게 알아서 살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닐 피복은 두께 0.02mm인 것으로 두 줄 밀식의 경우 폭 150cm 정도 하고 시바르당 550m가 소요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순지력이 여기 아주 중요하죠. 식재 당년, 첫 해는 그루당 가지수 증가에 의한 조기 다수확을 위해서 순지르기를 하는데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에 지상에서 30cm 자랐을 때 20cm 부위에서 순을 자른다. 그러나 발육불량한 뽕밭에서는 순지르기를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 식재 처음에 심었어. 처음에 심었는데 얘가 가지를 이렇게 칠 거잖아. 가지를. 그런데 가지를 위에 치는 거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순지르기를 안 해놓으면 요 위에 이만큼 한 1m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와.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면 어때요? 나중에 키가 한 2m, 3m까지 올라가 버리. 3m, 4m까지 자라버리.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뽕잎을 딴다든지 가지치기 할 때 힘들겠죠. 그래서 한 40-50cm 부근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오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 그러면 위에 나오는 거는 키가 4m까지 조이 올라가는 걸 잘라버려야 돼. 작업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다른 말 표현하면은, 요즘 이제 그 과수는 드왈프 또는 세미 드왈프란 말을 많이 써요. 감나무가 키가, 단감 같은 게 키가 높이가 어느 정도 돼요, 일반적으로. 아무리 커도 2.5m 이상 안 되죠. 그 어떻게 해요? 가지를 전부 유도를 하잖아요. 그죠? Y자형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잖아. 거의 그래, 감나무가.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위가 직립해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 크면은 수확이 가능합니까? 불가합니까? 기계화가 불가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딱 요 정도로 딱 해서 Y자형으로 뭐 개심자연골 이런 말을 쓰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경기나 트랙터나 뭐 타고 가면서 수확을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요 정도로. 그리고 이제 약재를 살포할 때도 편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관리에 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뽕밭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외성이란 말은 키가 작다 이 말 외성, 드왈프. 세미 드왈프는 반외성, 뭐 되게 큰 게 아니고 외성보다는 좀 크고 반좀 크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감나무를 심으면 뭐 한 집에 보통 뭐 한 2그루 정도 있잖아. 큰 나무들이 있잖아. 그러면 수확하기도 힘들고 차지하는 면적도 엄청 많죠. 그런데 요 정도로 한 그루가 차지하는 게 한 3m, 3m 또는 2m, 2m 정도로 차지하고 여기 2m, 2m 하면은 16제곱미터 한 5평 정도, 5평 정도에서 한 그루가 차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가지를 막 총총하게 이 안에서 많이 다는 거지. 공간 이용 효율도 높고. 그래서 한 그루, 요거 한 그루에 생산하는 게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요 조그만 컨테이너 있죠, 그죠? 그게 예를 들어서 감을 20박스 정도 딴다. 10박스로 가정할게요. 10박스로 하고, 근데 크게 키우는 거는 30박스 정도를 따. 그런데 차지하는 면적은 외성으로 소위 덴슬리 시딩, 소물게 심은 것은 4제곱미터 정도로 한다. 이렇게 가정하면 이거는 20제곱미터예요. 그럼 5배 차이 나죠, 그죠? 수확도 힘들고. 그래서 외성, 반외성으로 지금 한다. 거의 재배하는 유실수들은 거의 그렇게 지금 재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순저력을 하고요. 그 다음 식재 당년 가을 수확은 가지 길이가 지상에서 평균 1.5m 이상 자란 뽕밭에서는 지상 1m 높이여서 중간 가지 길이가 지상에서 평균 1.5m 이상 자란 뽕밭에서는 지상 1m 높이여서 중간 벌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확하고 1.5m 뽕밭에서는 0.8m에서 중벌 수확을 한다. 요게 이제 가지치기를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 질의응답.